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로 2025년 세종시 아파트 시장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지난 몇 년간은 좀 잠잠했잖아요, 세종시가. 근데 올해 무려 3,400세대가 넘는 신규 공급이 딱 예정돼 있더라고요. 이 변화가 시장에 어떤 의미일지 오늘 좀 파헤치러 와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정말 이례적인 규모의 공급이긴 합니다. 단순히 세종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, 그러니까 대전이나 충남, 충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이 딱 주목하셔야 할 포인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뭐부터 볼까요? 공급 물량부터 한번 짚어보죠. 상반기에는 그 합강동 내안의 아스펜 698세대가 있었고 하반기 물량이 이게 꽤 되던데요. 이걸 뭐 단지명을 다 말하기보다는 특징별로 좀 묶어보면 어떨까요? 아, 네. 좋은 방법이네요. 하반기에는 이제 공공분양 물량이 좀 있고요. 예를 들면 합광동 L1블럭 656세대 같은 거요. 그리고 민간 분양도 있습니다. 합광동 L-블럭 424세대 이런 식으로요. 각각 뭐 미호촌 조망이 좋다거나 아니면 BRT 접근성, 또 생활 인프라 이런 장점들을 내세우고 있죠. 근데 제가 자료 보니까 분양 물량보다 임대 물량이 훨씬 많던데요? 이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그 산울동하고 다솜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랑 통합 공공임대 이걸 합치면 2,000세대가 넘어요. 꽤 큰 규모죠. 전체 공급량으로 보면 임대 비중이 분양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. 2배요? 와, 이 높은 임대 비율,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당장은 매매가 아니니까 뭐 충격은 좀 덜한 건가요?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. 매매 시장에 막 바로 충격을 주진 않으니까 그걸 좀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죠.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중장기적인 영향이에요. 예를 들어 5년, 10년 뒤에 이 많은 임대 물량이 시장에 어떻게 나올지, 또 거기 살던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, 이게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단순히 숫자, 그 숫자 너머의 파급 효과를 좀 고민해야 하는 지점입니다. 그렇군요. 아, 생각할 게 많네요. 그럼 시장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. 올해 첫 분양이었던 내안의 아스펜, 결과가 약간 좀 기대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. 역시 가격 때문일까요? 네,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좀 상당히 컸던 걸로 분석됩니다. 비교를 해보면 2022년에 분양했던 산울동 엘리트 단지가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4억 7천만 원 정도였거든요. 근데 불과 한 2년 반 만에 이번 내안의 아스펜은 옵션이나 뭐 이자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면 거의 6억 5천만 원 수준이니까요. 와, 2년 반 만에 1억 8천만 원이요? 이야, 이거는 뭐 매달 월급을 진짜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따라잡기 힘든 속도 같은데요. 수요자들이 망설일만 했겠네요. 그렇죠. 그래서인지 일부 수요자들은 이 높은 분양가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신규 청약 대신에 그냥 기존 아파트 매수 쪽으로 눈을 돌리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. 아무리 신축을 선호한다고 해도 결국 가격 경쟁력이 여전히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기존 주택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. 이렇게 공급이랑 가격이 줄다리기를 하는 와중에 시장을 흔드는 다른 변수들도 있잖아요. 이게 또 만만치 않죠. 특히 세종시는 정치적 이슈 영향이 커 보이는데요. 맞습니다. 세종시는 뭐 늘 행정수도 이슈가 뜨겁죠. 국회 완전 이전이라던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아니면 뭐 행정수도 개헌 논의 같은 것들. 이런 사안들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도시의 미래 가치랑 직결되니까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합니다. 네, 그렇죠. 여기에다가 또 한국은행 금리 결정이나 환율, 그리고 그 DSR 같은 대출 규제, 이런 경제 변수들도 중요하게 봐야 하고요. 심지어 미국 정치 상황까지 변수로 이야기되기도 하더라고요. 네, 거시경제 환경은 뭐 기본 바탕이고요. 여기에 또 대전 지하철 2호선 연장이나 충남 서해선 복선전철 같은 교통 호재들이 장기적인 기대감을 더하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건 이 정치, 경제, 교통 변수들이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서로 막 얽혀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행정수도 기능 강화가 막 가시화되더라도 금리가 갑자기 확 오르면 그 역화가 좀 상쇄될 수도 있는 거고요. 아, 그렇네요. 정말 복잡하네요. 자, 그럼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 청취자께서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? 먼저 실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?
일단 공급이 늘어났으니까요.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. 이게 가장 큰 변화겠죠. 단순히 분양가나 브랜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실제 거주 목적, 그리고 생활 반경, 자녀 교육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입지랑 조건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.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죠. 네.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요,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?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분양 단지들이 있잖아요. 그런 곳이나 아니면 앞으로 교통망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,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변수들이 워낙 많고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. 시장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정리해보면 2025년 세종시 시장은 공급 확대라는 큰 파도 속에서 정치, 경제, 인프라 변화라는 여러 해류가 막 복잡하게 얽혀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다.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이렇게 막 기뻐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요, 행정수도 기능 강화나 교통망 확충 같은 중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하고 맞물려서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안정과 상승 가능성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될 걸로 보입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분양가, 입지 조건, 그리고 장기적인 가치까지 정말 다각도로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공급, 가격, 정치적 이슈, 거시경제, 교통호재 등등 정말 수많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. 그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단 하나의 변수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변수가 당신의 결정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잠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